수도권이 거품이 굉장히 급격하게 꼈어요. 하지만 저희가 많은 영상들에서 이야기했듯이 닷컴 버블도 이야기했고 튤립 버블도 이야기했고 일본 부동산 버블도 이야기했고 리먼 버블도 이야기했듯이 급격하게 거품이 끼면은 결국은 급격하게 빠질 수밖에 없다.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죠. 수도권도 그렇고 주식 얘기도 잠깐 급격하게 거품 빠지는 것들 혹은 서서히라도 빠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맨날 신고가 이야기 나오죠. 신고가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거래 절벽 속 절반이 신고가, 절반 안 됐어요. 전수조사 했어요. 저희가 전세 대란 곳곳서 신고가 속출, 맨날 전세 때문에 신고가 속출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거래가 없는데 신고가 속출 속 고공비행. 떨어지는 지역은 왜 얘기 안 하고 신고가 속출한 단지들만 골라서 하느냐. 급매물 찍은 단지들 특별한 거 아니면 아예 언급도 안 하죠. 최근 보고서 나왔죠. 이게 다 거품이다. 강남 4구 세종 아파트값 내재 가치의 2배다. 저는 사실 이 내재 가치도 좀 고평가돼 있다고 보는데 거품 가능성이 높다. 강남 4구 몇 퍼센트요? 214%. 절반 이상은 떨어져야 된다. 세종 208%. 서울 전체로 180%. 절반은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왜 MB 때부터 503 정부까지 이어온 부동산 완화 정책에 대해서 왜 비판적인 시각을 갖느냐. 그 이전에 IMF 왔었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엄청나게 부양책 썼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닷컴 버블까지 같이 부풀었었죠. 그 전에. 그러면서 닷컴 버블 빠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왔다. 그러면서 그때는 규제책을 쓰더라도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타선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 나타난다고 그랬죠. 보통 너무 강력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저는 이번 정부에서는 너무 강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긴 나타날 거다. 말기 때쯤에. 그런 이야기 하는 거고, 지금 그 당시에 해서 다음 정부 때 나타났죠. 근데 왜 완화책을 쓰냐? 거품 다 안 빠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거품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이만큼 부푼 거죠. 2013년, 2014년 정도의 상승세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뒀어야 되는데 거기서 왜 욕심이 생겨서 재건축 연한 완화를 하고 부동산 3법을 하고 초이노믹스를 해서 국가 정책을 증세 없는 복지한다고 하더니 복지 없는 증세하고 있었고, 담배값이나 저기 술값 올리고 있었고,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바꿔서 부자 감세하고 서민 증세하고, 그래 놓고서 집값도 올려가지고 기득권들한테 더 유리하게 만들어 놓고 서민들은 빚 많이 내서 국가경제 건설사들 밀어주는 걸로 살리게 만들고, 엄청난 문제였는데 초이노믹스 찬양하는 인간들은 공부 다시 하든가 아니면 본인이 그걸로 이익 많이 봐놓고서 찬양하든가. 그러면 솔직하게 본인이 내가 이익 봤으니까 찬양한다, 이런 사람들 괜찮아요. 솔직하니. 근데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정책이었다, 이딴 얘기하는 인간들은 뇌에 변이 들은 거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50%에서 80% 고평가라는 건 뭐예요? 다른 지역들도 거품이 많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대부분. 근데 저기가 극심하다, 이 얘기죠. 지금 저금리로 계속 살 사람들 늘어난다 지은리을 하고 있는데 보면 어때요? 지금 금리 떨어져서 구매력 지수 올라가고 있죠. HAI라고 해서. 근데 구매력 지수라고 해서 구매력이 높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저 수치를 측정할 때 어떻게 측정하느냐? 중위 가격 퍼센테이지 정해져 있어요. 한 30% 수준 정도 되는데 30%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 그러니까 대출 규제로 인해서 구매력이 줄어든다, 이런 영향은 전혀 받지 않는 거죠. 금리만 따지는 거죠. 금리 언제부터 낮췄어요? 작년부터 낮췄죠. 1.75%까지 올렸다가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낮췄죠. 그러면서 구매력 지수가 슬슬 올라가더라. 그리고 지방 쪽은 그 영향을 많이 받죠. 근데 금리 때문에 계속 오른다고 하는 인간들, 금리가 낮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수도권은 구매력 지수가 바닥을 찍고 있다. 그런데 무슨 저금리 때문에, 유동성 때문에 더 오른다고 하고 있죠. 저렇게 다 나오는데 금리가 올랐음에도 거품이 더 심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저 집값으로 인해서 인구 감소된다고 그랬죠. 출산율 작년에 0.92 찍었죠. 올해 상반기 지금 0.8이 나왔어요. 애를 안 낳고 있죠. 집을 못 사는데 애를 어떻게 키워요? 본인들도 전세 살고 월세 살면서 애 교육시키기도 힘들고 살기도 힘들고 이러면서 안정된 주거 공간 없이 지금 전세가도 막 미친듯이 하고 있는데, 임차로라도 안정된 시장을 살 수 있으면은 할 수 있는데 지금 전세가도 계속 막 호도해가지고 올리려고 하고 있다. 이 시국에 누가 애를 낳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낮춰지지 않으면 인구 감소는 더욱 심각하게 될 것이고, 가계부채도 심각하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 두 가지는 단기적으로 가계부채, 장기적으로 인구 문제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다 부동산에서 촉발된 것들이다. 인구 감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인 가구 증가로 가구수 늘어나니까 집값은 계속 올릴 거다, 이딴 개소리 하는 인간들 있죠. 근데 보면 어때요? 중위소득 180, 300 이거 가지고 평생 모아서 집이나 살 수 있겠어요? 평생 모아서 40%든 뭐 해가지고 대출 풀로 받는다고 해서 집 살 수 있겠어요? 30대 때 40대 때 연끌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1, 2인 가구는
주택 매매 수요에 도움이 안 된다. 결혼을 앞둔 2인 가구라든가 혹은 신혼부부인 2인 가구라든가 혹은 집에 돈이 많은데 나가 사는 1인 가구, 극소수죠. 1인 가구는 대부분이 월세예요. 이 가격으로 어떻게 집을 사요? 이 돈 벌어가지고. 이만큼 올랐어요. 중위소득 이만큼 올랐는데 집값은 이만큼 올랐죠. 근데 저 사람들이 집 사는 수요가 된다고 호도하는 말을 아직도 믿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얼마나 늘었어요? 1, 2인 가구만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3인 이상 가구는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아까 금액 봤죠? 1, 2인 가구가 이렇게 늘어나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 월세, 잘해야 전세, 매매는 극소수죠. 그리고 집을 살 수 있는 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가구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근데 무슨 집 살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래도 가구 수는 늘어나니까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서 집값이 오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인간들은 뇌가 없어서 저기까지 생각을 못했든가, 한술 더 떠서 저런 부분 숨기고서 사기쳐서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기꾼들이든가, 둘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가구수 증가로 집값 오른다, 이딴 말은 절대 믿으면 안 되죠. 저 1인 가구들 대부분 어디로 가요? 지옥구로 가잖아요. 지옥구. 건물수에 들어가나요? 주택수에? 옥탑이? 뭐 지하 같은 경우는 들어가겠네요. 고시원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부동산 같은 경우 시장 보면은 일본 급격히 버블 꼈죠. 주식은 항상 먼저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먼저 영향받는다고 그랬고, 부동산 거품 꼈다가 금방 떨어졌죠. 급격하게 끼면. 미국 같은 경우도 리먼 때 엄청나게 급격히 꼈었죠. 그리고 금방 떨어진다. 그 후에 다시 올랐는데요. 지금 뭐 물가 상승률 생각해 봤을 때 그만큼 오른 건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제대로 가려면은 이렇게 다시 오르든가 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죠. 괴리율이 지금 일반적으로 이 정도가 적정 가격이다라고 했을 때 수십 년은 걸려야 따라잡는 건데, 집 못 사면 뭐 30년 후에 한다 이딴 말 믿지 말라고 그랬죠. 30년 후에 더 위험해진다고.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이렇게 다시 오를 여력이 없는 게 인구 문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는 국가에 돈을 벌어다 주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소리고, 화폐 가치 하락 이런 거 둘째치고 생산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수요가 줄어들고, 그런데 아직도 가구 수는 늘어나니까 한다. 정상적인 청년들은 대부분 못 사죠. 중위 소득으로는 절대 못 산다. 그러니까 부동산도 최근 이렇게 거품이 많이 낀 지역들, 수용성 제가 얘기 많이 했죠. 특히 수원 많이 뛰었죠. 특히 수원 왜 많이 뛰었어요? 분양 많으니까. 구리 끝물때 오르는데 엄청나게 지금 예전보다 인터넷이 발달돼서 되게 오래 가고 있는 거죠. 군포 뜰 이유 아닌데 떴죠. 오산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그 전에 어디 뛰었어요? 방사강 가속기로 청주로 띄우고 있어요. 김포 파주 이제 띄우고 있죠. 이렇게 급격하게 순간적으로 낀 거품들 하락해 가면 급격하게 빠진다. 항상. 제가 서울 같은 경우 천천히 오랫동안 빠진다고 그랬죠. 근데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단지 투기꾼들이 규제를 피해서 비규제 있기 때문에 샀다, 호재도 아닌 것들 가지고 그렇게 급격하게 낀 거품은 급격하게 빠질 수밖에 없더라.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과거에 주식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하다. IT 버블 때 얘기 많이 했었죠. 닷컴 버블이라고 하죠. 떨어지고서 아직까지도 그때를 회복하지 못했다. 코스피가 아니고 왜 코스닥을 해요? 그 당시에 IT는 다 벤처니까 코스피가 될 만큼 대기업들이 아니었죠. 급격하게 빠졌다. 그런데도 지금 주식은 절대 안 빠진다는 굳은 믿음이 있죠. 내가 산 주식은 안 빠질 거야. 코스피 지수 볼까요? 쭉 떨어졌다가 지금 동학개미 어쩌니 해가지고 그 전보다 더 높은 거품이 끼었다. 제가 이거 위험하다고 늘 경고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미 증권사에서 대출 막혔죠. 반대 매매 늘어나고 있죠. 무리하게 샀죠. 어때요? 요때부터 살짝 김이 나오긴 했는데 제대로 된 등락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요때까지는 유지된다고 하는데 고점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지금 주식시장도 끝물이고 아무거나 남의 말 믿고 하면 안 된다. 이때 들어간 분들은 좀 이득을 봤을 수도 있지만 이때 들어간 분들은 다 이렇게 올랐다고 해서 다 이득 본 거 아니죠. 작살 나는 것도 많았다. 장기적으로 저 기업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되죠. 그러니까 저기 뭐 무조건 오른다 이런 얘기에 속아서 들어가다가 맨날 당하는 게 사기죠. 사기. 뭐 사모펀드라든가 이런 것들 맨날 사기 당하죠. 이게 빌보드 1위 찍은 그 기업이 있는 엄청난 가수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이름을 알린 엄청난 가수인데 문제는 그 가수 외에 다른 메리트가 있었나요? 저 기업에.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가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뭐라 그래요? 더 오를 것이다. 더 오를 여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띄워줬는데 막상 뚜껑 까보면 어때요? 굉장히 고평가였죠. 엔터테인먼트 중에서 저런 대형 가수는 없지만 그래도 탄탄한 가수들이 여러 개 있어서 확 무너질 수 없는, 그런데도 저만큼 고평가는 안 됐는데 무리하게 들어가면 그렇다. 이 인간들이 문제다. 그리고 팔아먹으려고 돈 벌으려고 하는 거죠. 저런 게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저것도 이슈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저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시장이 형성된다고 그랬어요? 비대면 시장 형성되고 있죠. 그래서 IT 쪽이 뜬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어때요? 뜰 때 있었죠. 초콜릿 만드는 그 열매의 기업, 거기도 지금 이미 거품 빠지고 있죠. 이런데 똑같이 녹색 홈페이지가 있는 검색 포털 사이트, 거기도 급격히 뜨다가 지금 빠지고 있죠. 게임 회사인 거기 넷으로 부루마블을 하는 그 회사 쭉 떨어지고 있죠. 이런 데들 다 빠지고 있다. 급격하게 거품 꼈더니. 그 다음에 뭐 LG화학 이런 데도 엄청나게 인기 모으면서 쭉 올랐다가 지금 이미 빠지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모르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지금 아직도 뭐 코스피 올랐다 떨어졌다 하니까 개미의 승리 하고 있는데, 진짜 승자들은 이미 벌고 빠지고 있고 지금도 아직도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무리하게 비투하는 사람들, 공부도 안 하고 그 사람들이 비싸게 팔고 빠져나가는 길을 받쳐주고 있다. 그래갖고 결국에 나중에 이렇게 되겠죠. 주식으로 1억 만드는 방법 2억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주식은 할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주식시장 거품 생길 때 그런 사람들 인터뷰랑 화폐 가치 하락 이런 이야기 하면서, 얼마 전에 그 SBS에서 했던 것처럼 화폐 가치 하락이니까 주식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뭐 타당한 이유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저렇게 실패한 사람들은 왜 실패했는지도 모르고 결국에는 무작정 들어갔기 때문에 실패한 거죠. 공부 안 하고. 그런데 주식하면 실패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이야기하니까 비교하면서 또 주식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항상 물리기만 하는 거다. 결론, 제가 주식, 부동산 이야기하는데 금융자산이든 아니면 실물자산이든 급격하게 거품이 끼면 이 역시 급격하게 빠질 수밖에 없다. 특히 더 급하게 끼면은 더 급하게 빠지는 거죠. 맨 처음에 나왔던 그 예시 같은 경우 너무 급격하게 끼었으니까 쭉 빠지는 거고, 다른 것들 같은 경우는 차근차근 좀 쌓였으니까 좀 차근차근 빠지는 거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급격하게 거품 낀 지역들 위험하다는 거죠. 어디서 나왔어요? 금융자산 유명한 거 닷컴 부분. 그 다음에 경제대공황 직전 말도 안 되는 주식 가격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실물자산이죠. 튤립도 실물자산이죠. 튤립 버블 이야기하죠. 미국 부동산 리먼 때, 그 다음에 일본 버블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니케이 지수,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거품에 편승해서 돈 버는 방법은 굉장히 위험하다. 공부하셔라. 그리고 특히 이야기하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거품이 낄 시기가 아님에도 급격하게 거품이 끼었기 때문에, 올해 특히 끼었기 때문에 절대 위험하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